지난 10일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선 10척을 수주했고 현대중공업도 14척의 인수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기의 수주 금액은 113억 달러로 중국의 109억 3천 달러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선업계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연간 선박 수주량 순위에서 중국에 밀려 2인자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내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96.4%를 수주하는 등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수주량 1위를 탈환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3척인데 이 중 한국이 21척을 수주하고 중국은 11척을 수주했습니다. 일본은 단 한 척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고용도 지난해 최저점을 찍었는데 18개월 만에 11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일 러시아의 LNG 운반선을 6조에 계약하며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LNG선은 한국의 조선업계 부활을 이끌 것으로 평가되는 선종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 1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 1위였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세계 1위 조선업 국가였는데 1997년 한국이 연간 수주량 1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이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일본은 오일 쇼크와 플라자 합의를 겪으면서 엔고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는 처음에는 저임금을 무기로 하였으나 도크가 아닌 육상에서 배를 건조하여 진수시키는 등 여러가지 신공법을 개발하면서 생산성에서도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일본의 항복으로 2000년대 들어 1위 자리에 오르자마자 중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 정책으로 조선소를 거의 마구잡이식으로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선소들은 국가의 금융지원에 의지해 낮은 인건비들을 통한 벌크선 등 저부가 선박 시장은 쉽게 장악할 수 있었지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는 기술력 부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LNG선은 액화기체를 장거리 운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스의 장기 보관 등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수적이었는데 최근까지 선두를 달렸던 중국에서 건조된 LNG 선박들에게서 기계적인 결함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배는 고장이 안 나는 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조하자와 고장으로 선박 제조 보험료를 청구하는 선박의 80%가 중국 제조 선박이었습니다.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현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에는 엔지니어들은 많지만 숙련된 고도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장기간 조선업 부침 현상을 보인 일본은 조선업계의 유능한 엔지니어 수급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숙련된 엔지니어와 예년에 비해 줄긴 했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꾸준히 수급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세계 조선업의 경쟁자들을 두렵게 하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합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21.2%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전세계 선박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로 3위인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보다 3배가 넘는 규모가 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의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6월 19일 사이토 유치 일본 조선공업회 회장은 압도적인 조선그룹의 탄생은 위협적이라며 각국의 공정당국이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합병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세계 1위 조선소 탄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LNG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국 조선소들에게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LNG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전 세계로부터 1인자로 인정받은 한국의 실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 세계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바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1위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계의 현 상황이란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7월간 누적 선박 수주량은 점유율 40%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32%로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을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달에 전 세계에서 선박 총 25척으로 55만 CGT가 발주되었는데 여기서 한국 조선업계가 절반인 27만 CGT를 수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20만 CGT를 수주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단 한 척만을 수주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는 7월달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동안 선박 수주량 순위에서 전 세계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누적 수주량이 중국과 17% 차이 났던 것을 8%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석 달 동안 제칠 수 있던 이유는 한국이 LNG선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중 약 85%를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적어도 3년 동안 LNG 운반선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벌크선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은 당분간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벌크선은 곡물이나 채광석같이 컨테이너에 담을 수 없는 원료가 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배로 보통 건조할 때 기술력이 크게 필요 없고 제작 공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제작 단가가 낮은 선박을 의미합니다.
한편 양동사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조선업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한국은 한 달에 100만 CGT 정도를 수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업 침체 상황에서 한국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증권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며 조만간 사라질 조선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1위를 유지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모두 힘들지만 한국은 관련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감소폭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올해 전체적인 수주량이 줄어서 아쉽긴 하지만 한국이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한국 조선업이 다시 부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중국, 일본을 제치고 4개월째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성과가 중국 조선업의 상식 이하의 저가 공세와 강력한 엔저 효과를 받은 일본 조선업을 극복하고 이뤄낸 극적인 성과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주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발표한 8월 조선업 수주 실적 및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중 73.5%에 달하는 물량을 국내 조선업이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세계 최대 수주량입니다. 2012년부터 6년간 세계 선박 시장 1위를 기록한 중국 조선업은 26만 CGT로 23.5%를 차지했으며 일본 조선업의 수주량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1월부터 8월까지 수주량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전체 발주량의 34.9%인 464만 CGT를 수주해 중국 502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의 질을 보면 중국 조선소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한국조선업은 부가가치 선종인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까지 LNG 운반선의 90%,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17척 중 10척을 대한민국이 수주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 선주가 자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물량을 제외하면 전 세계 선주의 발주 물량을 모두 가져온 것으로 이미 전 세계의 선주들에게 고성능 선박은 한국 조선소가 최고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중국이 저가 수주했던 LNG선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 선사 코스코와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이 공동 발주하고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글래스스토너가 고장 수리를 반복하다가 건조 2년 만에 폐선한 일이 발생하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은 한국 조선소에만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이 후동중화조선은 중국 조선소에서 유일하게 대형 LNG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대형 조선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에너지 국영기업 역시 한국 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이 미국 LNG 기업 체니에르로부터 20년간 20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1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 넣지 못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자국 선주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중국 조선업의 수주 잔량 대부분이 4,000TEU급 미만 중소형 컨테이너선으로 기술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중국의 저가 공세가 먹히는 부분이지만 조선소의 실적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품으로 중국 조선소는 높은 부채와 실적 악화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더욱 심각한 곳은 바로 일본 조선업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에서 크게 밀렸고 중국 조선소의 저가 공세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작년 6월 조선사업 철수를 발표했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카와사키 중공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5대 조선업체 가운데 이마바리 조선소와 JMU 조선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조선업계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남은 조선소 역시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업계 1위 현대중공업과 업계 2위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결정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합병으로 그동안 빅3 체제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도한 경쟁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조선업체의 수익성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급상승 중인 VL 초대형 탱커와 LNG 부분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 합병은 많은 관계자의 우려와 다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거 조단위 수익을 거뒀던 2012년의 조선업의 호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업의 호황은 바다 깊숙이 묻혀있는 석유 등의 해양 자원을 시추하는 장비인 해양 플랜츠의 발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과잉 상황과 싱가포르 조선소 등과의 원가 경쟁력 약화로 아직까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해양 플랜츠 발주가 다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조선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이것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